추미애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82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이 10분 1밖에 안 오셨네요. 기다리셨어요. 불금이 저녁부터 시작인데 181차 최고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현안 당론을 확정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오후 내내 여러 시간 동안 기원 의총을 열고 국민 기본권과 참여 정치 확대, 지방 분권과 경제 민주화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그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개헌의총을 수차례 열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한 현안 마련에 이처럼 차근차근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가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기로 한 사실을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번 개헌은 국민 위에 권력이 부여하는 비민주적 참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권재민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올해 6월이야말로 개헌의 골든타임입니다. 반면 지방선거 이후가 되면 정권 중반기의 개헌 논의는 각 당의 당위 방향적 접근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어서 결코 성공할 수 없으리라 우려됩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 논의를 이루자는 것은 결국 개헌을 무산시키고야 말겠다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1987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전두환 노태우 민정당 세력은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호언으로 맞서다가 6월 항쟁을 촉발시켰고 끝내 국민들에게 항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후인 2018년 민정당의 후에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호언 획책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당이 개헌을 통해 촛불 통경을 완성시키겠다는 국민의 염원을 계속 외면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의 준엄한 개헌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6월 개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당론 결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확대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개헌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염원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사전 취재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000명이 넘는 외신 기자들이 평창으로 속속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단일팀을 추천한 것이고 또 국제아이스하키연맹 위원장도 대한민국의 엔트리를 대한민국 선수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선수 엔트리를 5명을 늘려주면서 다른 나라가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이나 일본 등 아이스하키 강국을 설득해냈다고 합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대한민국의 엔트리 5명이라도 늘려서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만들어주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이 어떤 나라도 이의가 없이 동의를 했던 것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감돌았는데 올림픽이라고 하면 올림픽의 정신은 바로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올림픽 본연의 사명에 부합하는 것이고 또 바로 전운이 감돌던 한반도에서 이
이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했기 때문에 그런 양보를 해낸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양보를 해가면서까지 남북이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렇게 단일팀을 지지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국내에서 특히 야당의 선동으로 계속 그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는 선수들의 그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이 국제 아이스하키 위원장이나 IOC 위원장은 5명의 엔트리를 늘려주면서 북한 선수단의 더 많은 참여를 요구했지만 우리 쪽 당국에서는 3명으로 일관되게 주장을 해서 3명 선수에 한해서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이것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이 개막 일주일 남은 인류의 축제, 전 세계인의 평화 정착의 여망을 앞두고서 공당의 제1야당으로서 한심한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 개탄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여전히 인공비가 하늘을 듣겠다든지 하는 그런 막말에 대해서는 과거에 자신들이 한반도기를 흔들고 남북 단일팀을 응원했던 모습을 잊었는지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0명이 넘는 취재 기자들, 대한민국 야당은 평화 정착을 바라지 않느냐 묻고 있습니다. 전쟁을 원하느냐, 전쟁광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망식사를 사지 않으려면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기도 그 제안은 국제 IOC가 했던 것이고요. 한반도기를 자신들도 흔들었던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전 세계인이 70억 인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 축제 올림픽의 기본 정신에 평화가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된 마음으로 이제라도 올림픽의 습관적 정쟁에서 빠져나와서 국익과 평화를 존중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세계인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도 원내대표의 연설을 통해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무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또한 전술핵 재배치라는 건 사실은 전술핵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구식, 재래식 핵은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전략 핵 정책에 있어서는 전술핵을 더 이상 추가하거나 배치하지 않고 오히려 감축해 나가는 것이고 또한 한반도의 좁은 땅에 전술핵을 배치해봐야 오히려 이것이 이 한반도 대한민국 땅 안에서 터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 재앙을 안고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주장을 때에도 맞지도 않고 본질에 맞지도 않고 핵 정책에도 맞지 않는 세계가 이해하지 못할 이런 얘기를 계속 늘어놓는 것은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야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의 조직적 은폐 정황에 대한 폭로야말로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절실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서 검사의 폭로를 바라점으로 추가적인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도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는 이때에 서 검사가 겪은 피해들은 검찰의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명박 정권 댓글 조사 수사 은폐와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등을 참다 못해 터져나온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외침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시민의 염원인 검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을 비롯해 검찰 개혁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야당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지난 88년 88 올림픽 때도 여소야대였고 4당 체제였습니다. 저희가 야당일 때 4당 원내 총무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 정쟁을 자제하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이 여당이었습니다. 야당이었지만 광주 청문회 50비리 청문회를 하는 중에도 저희는 정쟁을 중단하고 88 올림픽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합시다.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고 유엔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전 지구적 기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못합니까? 그래서 오늘이라도 정쟁을 중단 선언하고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으로서 성공을 기원하는 국회 결의안을 만들어내도록 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투명한 논의 절차를 통해 개헌안을 준비하기 위해 어제 의총을 진행했습니다. 개헌의 내용을 두고 여야 사이에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이 정해져야 하는 만큼 헌법 조문을 비롯해서 130개 조항 전체를 부분별로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국민기본권 강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지평의 확대,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공고화 등 3대 주요 원칙에 따라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권력구조 개편과 12개 쟁점 사안을 제외하고 대체적인 방향 등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이 접근되었습니다. 우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폭넓은 노동 상권을 보장하고 국민 기본권 역시 내실화, 실질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발언권을 신설하고 청원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의 역할 또한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경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문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안정적 주거생활 권리 보장과 투기 억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역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예산에 대한 국회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법률주의 도입과 예산 증액, 세목 신설 등과 관련해 정부 동의 규정을 삭제하고 재정 준칙 또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권력기구 사이의 견제와 균형 원칙 확립을 위해 검사의 영장 국정권을 삭제하고 감사원의 소송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국회 일정과 방대한 논의 내용 등으로 인해서 권력구조 개편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예정된 의총에서 관련 분야에 대해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민주주의의 지평을 사회 전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이번 개헌의 핵심적인 만큼 진정한 국민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오늘 의총에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다른 야당들 역시 조속히 각자의 개헌안 마련에 나서달라는 점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우리의 성실한 논의를 통해 준비되는 개헌안을 비판만 하지 말고 자신들의 개헌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지방선거까지 남은 일정을 감안할 때도 적어도 2월 중순까지는 각 당의 개헌안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개헌안 마련에 보다 속도를 내줄 것을 각 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검찰이 박경석 모델 장애인 야간학교 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등을 주장하는 시위에서 일반 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경석 야학교장은 오는 2월 8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단지 박경석이라는 한 사람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박경석 교장은 활동 보조 서비스 시간이 부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장애인들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여 싸웠으며 장애인 격리시설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에 제대로 된 사실을 알리고자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박 교장은 장애인 스스로 차별에 분노할 수 있게 했고 거리에 나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판결은 수많은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꺼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도 피고인 박경석은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해온 사람이라며 그의 무죄 판결을 위한 탄원서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법도 결국 사람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이 잘못된 일인 것은 분명하나 아직도 우리 사회가 수많은 장애인들의 발을 묶고 입을 막고 세상 밖으로 내몰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파보면 우리 몸의 중심이 아픈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사회의 중심은 아픈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함께 살자는 동행정신 실천이 요구되는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적, 제도적 노력을 다시금 고민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차별의 가장 저질스러운 형태인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의 피해를 폭로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뒤따라올 줄 알면서도 용기를 낸 분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바뀌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검사, 판사, 경찰, 군, 종교, 기업, 언론, 학교, 방송, 정치, 병원 등 모든 곳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예외가 없듯이 피해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도 속절없이 당하는 세상입니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심지어는 협박을 하는 호언무치한 태도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당시 상사는 피해 사실을 상부에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피해를 당한 검사가 서지현 검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폭행을 당한 검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판결을 합니까? 정말 대한민국 검찰 스스로 기억할 수 있습니까? 대낮에 폭탄주 마시던 검사들, 관리라고 돈봉투 돌리던 검사들, 검사, 기자, 수사 대상자를 성폭행, 성추행하는 검사들, 스폰서에게 돈 받는 검사들, 범죄에 가담하는 검사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법을 배우고 집행하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분노해야 합니다.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한 사람들은 가해자와 똑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은폐를 지시하고 회유를 지시한 사람은 가해자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가해자 사죄와 철저한 진상 규명이 되어야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의 발언 있겠습니다. 최고위에서는 제가 발언을 안 하는데요. 어저께 김성태 원내가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서 마치 그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호방건설과 정권의 관계에 대하여 의혹이 있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신성한 의정단상회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진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우건설 매각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결정한 것입니다. 매각 방침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대우건설 매각은 2015년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영향으로 금융위에서 2015년 11월 2일 기업은행, 산업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의 하나로 결정한 장기 보유 비금융 자회사를 3년간,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집중 매각한다, 이런 방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산업은행은 자체적으로 혁신위를 구성해서 2016년 10월 26일 산업혁신안을 마련했고 16년 10월 28일, 이게 다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산업이사회에서 대우건설 매각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 14일 대우건설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거절 파동으로 매각이 잠정 보류되었다가 2017년 상반기 흑자 전환이 확인된 후 2017년 7월 매각 절차를 재개한 것입니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헐값 매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가격 매각 원칙도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겁니다. 시장가 매각 원칙은 정책금융 지원의 장기화 방지 및 중소벤처 등 신규 투자 선순환 추진의 취지에 따라 금융위의 사는 역할 강화 방안, 이건 2015년 10월에 마련된 겁니다. 사는 자체 혁신안, 이건 2016년 10월에 마련되었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명시되었던 상황입니다. 건설업의 전반적인 부진하에 대우건설 주가도 2011년 12,850원에서 2017년 말에는 5,920원으로 54%가량 하락했고, 이 기간 중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경우에도 30에서 75% 정도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현 입찰 가격은 최근 1개월 평균 5,921원 대비해서는 약 30% 정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입니다. 분할 인수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분할 인수도 사실상 2016년도에 결정된 겁니다. 전량 동시 매각이 아닌 일부 지분 매각도 2016년 사는 이사회 매각 결의 시 일부 입찰 허용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산은의 대우건설 매각이 아니라 잘못된 매입 결정과 관리 부실이 문제입니다. 2010년 3조 2천억 원을 들여 산은이 떠안았던 대우건설이 지금 1조 6천억 원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선 2010년 3조 2천억 원의 가격이 적정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당시 산은 내부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MB 청와대의 압력으로 고가에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설령 고가에 매입하였더라도 지난 8년간 적정하게 관리했다면 주가가 반토막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의 산물로서 국민 세금을 털어먹은 것이 대우건설의 본질입니다. 대우건설 매각 반대는 지난 8년간의 자신들의 과오를 부정하고 덤터기 씌우기 위한 수작에 불과합니다. 네, 이것으로 회의를